이번 영상은 영재학교의 의대 진학 제재 방안 발표 직후 녹화되었습니다. 그 후 5월 초에 영재학교와 과거학생의 의학학 계열 대학 진학 원천 금지 법안이 민주당 강덕구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됐습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과거 역시 의대 진학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영상에서 언급한 과거 학생들의 의대 입시 수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짧게 기사 읽기 올렸었잖아. 영재학교에 대해서. 맞아. 그 얘기 좀 해봐 오늘. 우선은 영재학교 설립 취지가 이공계 육성을 위해서고, 근데 그동안에 영재학교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영재학교 입학 후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숫자가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 근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른 고등학교들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되게 큰 세금이 사실 들어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민감한 문제였어. 유퀴즈에서 영재학교 출신인데 여러 의대에 동시에 맞아. 붙어가지고 그게 되게 논란이 됐었잖아. 그치. 약간 자랑처럼 맞아, 하는 바람에 맞아. 이제 되게 여론이 안 좋았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영재학교 진학한 다음에 의대를 들어가는 경우에 여러 가지 페널티들이 이제 조금씩 더 생기는 분위기긴 했어. 그러다가 요번 거가 이제 딱 이렇게 나온 거지. 최근 발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은 올해 입시부터 좀 특히 바뀐 게 많거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영재학교가 8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8개를 원서를 마음대로 내도 됐어.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됐거든. 그 전에는. 근데 이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 우선은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경쟁률이 조금 더 뻥튀기 돼서 보이는 경향성이 있었겠지? 그치. 중복 지원하니까. 그치.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한 3-4개 정도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쓴단 말이야.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경쟁률이 확실히 이제 눈에 보이게 좀 줄긴 하겠지. 어쨌든 하나밖에 원서를 못 쓰니까. 두 번째로 학교들이 우선 선발이라고 해서 어떤 학생들이 이제 미리 좀 뽑아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지역 인재를 통해서 하는 인원이 굉장히 늘었어.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 비해서 각 지역별로 이거를 인원을 합격자를 배분을 하는 거야. 영재학교 전체 뽑는 인원이 8개 학교를 다 합쳐봤자 800명이 안 되거든. 근데 이번에 지역 선발로 뽑히는 학생들이 300명이 넘어가. 그래서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친구들의 자리 의자가 확실히 확 줄지. 그럼 전에 비해서 더 붙기가 빡빡해지겠지. 그렇겠네. 특히 이거는 당연히 교육특구 학생들한테 직격탄이 되겠지.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고등학교들이랑 비교해서 선행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용되는 지점들이 좀 덜 빡빡했는데, 이제 선행법 적용을 해가지고 시험 볼 때도 좀 철저하게 중등 과정으로만 이제 출제를 해야 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걔네가 이제 지필을 본다? 그럼 지필을 볼 때 난이도가 아무래도 좀 더 이게 줄겠지? 그럼 변별이 줄겠지? 변별이 줄면은 이제 그 지필이 2차거든. 그리고 3차는 캠프야. 면접 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3차 캠프의 변별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어머님들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원서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되게 약간 여러모로, 물론 개개인마다 유불리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좀 심란해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 너무 뭐가 많이 바뀌고 했으니까 당연히 걱정도 많이 될 거야. 근데다가 이번에 이제 영재학교에서 의대를 진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페널티가 들어간다라고 추가 발표를 한 거야. 크게 이제 발표된 게 우선 4가지야. 첫 번째는 대학교 이제 만약에 진학을 할 때 의대를 진학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우리는 그러면 입시 상담 안 해주겠다. 진로 상담 안 해준다. 우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영재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걔네 생기부가 다른 고등학교들이랑 다르게 생겼거든, 구조가. 근데 이걸 이제 다른 고등학교처럼 나온다는 거야. 이거는 따로 빼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할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정규 수업 외에 다른 활동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빼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기숙사도 이용 못하고 뭐 독서실도 이용을 못한대. 뭐 우선 이거 뭐 사실 별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왜 별거 아닌지는 얘기를 할게.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환수한다.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이제 발표가 됐어. 근데 우선 첫 번째로 진학상담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의대를 가려는 생각이 확고한 친구들 입장에선 그게 엄청난 페널티로 사실 느껴지진 않을 거야, 보통은.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잠깐 아까 얘기했던 걸 빼고 세 번째, 학교 시설 이용 못하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영재학교 입학하자마자 저는 의대 갈 거야 라고 이마에다가 딱 써놓고 다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 근데 보통은 어쨌든 3학년 때 저 의대 쓸 거예요 하고 오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엄청나게 뭔가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이 될 확률이 사실 높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학금 환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나라면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의대에 가고 싶은데 그 장학금을 뱉어내면 의대를 갈 수 있어. 그럼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지 간에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달러 빚을 내서라도 나라면 할 것 같아. 그리고 보통의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는 아마 그러실 거야. 그러니까 정말 죽어도 돈이 마련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어쨌든 의대 진학이 그 돈을 뱉어내면 가능하다라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해갖고 할 거라서 사실 이것도 크게 엄청나게 페널티가 될 만한 지점은 나는 사실 아닐 거라고 봐. 금액이 작다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 작다는 게 그 아니라, 정도로 중요한 가치라는 거지. 이 친구들에게 대체로. 그래서 대부분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거기서 그 생기부가 바뀌는 거 있잖아.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핵심이거든. 생기부가 바뀐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1년에 서울대에서 뽑는 인원이 3,000명이야. 그러니까 영재학교 그 800명이라는 인원은 정말 소수의 중학교 때 걸러진 최상위 그룹의 애들이야. 그러면은 거기서 당연히 어떤 시험을 치르고 내신을 받고 하는 것들이 경쟁이 되게 치열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중에 진짜 영재도 있겠지.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네들은 GPA를 해. 그러니까 학점으로 계산이 나와. 대학교처럼. 그치. 우리 왜 대학 다닐 때 학점 받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체 100명인 학과야. 근데 그 중에서 10%가 뭐 A뿔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1등부터 10등까지 A뿔을 받지만 내가 A뿔을 받았는데 내가 실제로 몇 등을 해서 A뿔을 받았는지는 모르잖아. 알 수 없지. 그치? A뿔이라고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일반 고등학교들처럼 9등급이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9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까지거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상대평가고 나의 위치가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나고 티가 나게 되는 상황인 거지. 우선은. 그래서 그거 첫 번째가 이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기부가 바뀌게 됐을 때 영재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시설에서 충분히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일반고나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그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겠지. 그치? 평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류 전형인 학종 같은 경우는 비교과 내용들 서류 내용이 훨씬 경쟁력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들의 이런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이랑 창체의 일부랑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공란 처리하고 빼버리는 거야. 어차피 이 친구들이 내신이 일반고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당연히 너무나 많이 불리하니까 수시 원서를 쓴다고 하면 의대를 써? 그럼 당연히 학종을 제일 많이 쓰겠지. 그치. 근데 학종에서 우선은 연구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진다는 거잖아. 공란 처리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 얘기가 그러니까 정확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면 대학 입장에서 만약에 학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았을 때 뽑은 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는 거야. 감사해서 이 친구를 왜 뽑았느냐? 내신이 높은 것도 아니야? 비교과 내용들이 공란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뽑았어? 그럼 이거 왜 그러는 건데 소명을 못해. 아, 영재학교 애들 똑똑한 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아. 우리 모두가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선발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선발을 할 때는 어쨌든 선발의 근거가 있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왜 이게 공란인데도 불구하고 내신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뽑았어요? 라고 했을 때 아, 똑똑한 거 아시잖아.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객관적인 지표가 흐려지는구나. 뭔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명분이 없잖아. 그럼 이 얘기는 결국에는 영재학교니까 뽑았다밖에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바꿔 표현하면은 그간에 그렇게 해서 영재학교니까 뽑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포인트는. 학교 입장에서는 곤란하겠네. 그치. 그러니까 똑똑한 걸 알아도 어쨌든 근거가 있어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영재학교에서 의대를 어쨌든 수시로 쓰는 거는 상당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부분을 내가 컨설팅하면서 어떤 어머님한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근데 영재학교 가서 그럼 만약에 등급이 나와도 누군가는 1등급을 받지 않냐. 그리고 어차피 영재학교에서도 의대 쓰는 친구들은 꽤나 상위권인 친구들이거든.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친구들 중에 이제 1등급 받고 하면은 어쨌든 의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게 좀 다른 게 학점 받을 때 만약에 10명이 A뿔이라고 하면은 1등도 A뿔이지만 10등도 A뿔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GPA 받던 거를 등급으로 받았을 때
A뿔이 꼭 1등급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지. 근데다가 영재학교랑 과학원 특성상 이제 수학에 이게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많잖아. 그리고 요새 분위기는 과거보다 영재학교가 좀 그동안에 이제 입시가 앞에 있다 보니까 진짜 우수한 애들이 영재학교 좀 더 많이 가는 경향성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 진짜 엑기스인 친구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엑기스인 친구들이야. 그러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중에 정말 영재급인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있지. 그 학교마다 내가 수학에서 완전 짱인 뭐 그런 정말 비범한 그런 친구들이 어쨌든 분명히 박혀 있단 말이지. 고정 자리 딱 차고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GPA로 쳤을 때 학교에서 1등으로 계산이 되는 학생이라고 해도 이거를 만약에 등급으로 했을 때 그럼 걔네들을 밀고서 모든 과목을 골고루 1등급을 받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 그치.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설령 그 영재학교에서 1등이라고 해도. 근데다가 의대 입시 특성상 워낙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수시 같은 경우 원서를 쓸 때 어떤 고등학교 출신이든지 간에 최상위권 학생들만 쓰다 보니 그 내신 평균대가 굉장히 점수대가 높잖아. 그러니까 의대 원서 쓰는 애들의 어떤 수준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접할 정도로 그 내신을 영재학교에서 등급으로 맞추는 거는 사실은 거의 너무 많이 힘들어. 올 A뿔이 나오는 학생이라고 해서 전체 1등급은 아니라는 그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말했던 그 선발에 근거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내신은 내신대로 엄청 밀릴 것이고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경우가 그래도 가장 장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연구 내용 다 이제 빠지고 막 공란 처리되고 이래버리면 그러면은 사실 이제 좀 수시에선 좀 그 많이 힘들긴 하겠지. 근데 얘네들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그 수능 커리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의대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가기도 하지만 또 의대를 수시로 가는 게 아무리 영재학교라고 해서 뭐 마냥 쉽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수해가지고 수능 준비하고 해가지고도 많이 가거든.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게 해당이 안 되긴 하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기는 해. 현재까지 발표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재학교 진학을 하면서 만약에 의대를 생각할 때 처음부터 나 무조건 재수 확정 이러면서 원서 쓰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어쨌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들의 심리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긴 할 거야. 그리고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영재학교 진학을 하는 것이 그렇게 되게 플러스가 되지 않는 거는 분명히 맞기는 해. 그리고 웬만하면은 나는 사실은 지원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기는 해. 그러면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영재학교 진학한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그 다음에 당장 이번에 영재학교 입시와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원래 항상 보면은 영재학교 이제 준비 열심히 하다가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져서 다른 데를 쓰거나 바꾸는 게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그냥 틀어버리는 경우들도 사실 당연히 있어. 이번에는 분명히 전에 비해선 좀 더 있겠지. 아무래도 의대를 확고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나 상당한 비중 두는 친구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엄청나게 대거 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영재학교 준비를 뭐 물론 사람들마다 매우 케바케지만 보통 한 초 5, 6 이때쯤부터 이제 슬슬 들어가거든. 중학교 때부터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야. 이제 뭐 물론 케바케야. 근데 이제 초 5부터 만약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은 초 5, 6, 1, 2 이번에 3, 5년째야. 그러게. 5년째 이거 입시 준비하는 상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사실 생각이 많이 날 거야. 본전 생각이 날 거야. 당연하지.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 그래서 이게 설령 좀 불리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재수까지 각오를 하고 하면 그러면은 이걸 확 틀기가 사실은 사람 마음이 쉽지는 않을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대거 뭐 돌리고까지는 아니겠지. 나는 그래 사실은 당장 이번에 원서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향을 받기는 받아. 근데 제한적으로 받긴 할 것 같고 요 밑에 애들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치. 조금 더 틀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현 중3 이하, 뭐 영재학교는 중2, 중1도 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3 이하부터 어쨌든 영향권엔 다 들어갈 것이고 특히 학년이 어릴수록 조금 더 트는 경우들은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친구들이 다른 학교를 쓸 거잖아. 우선은 과거 생각을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의대 때문에 튼 경우들 같은 경우는 의대 입시로 유명한 학교들, 뭐 자사고나 뭐 이런 데 또 생각을 그치. 하겠지. 그리고 일반고 가서 전교 1등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마다 다를 텐데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영재학교를 가지 않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최상위권 경쟁자가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거야.
어쨌든 간에 최상위층이 될 수 있을 만한 학업적인 역량을 갖고 있고 특히 수가학이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학교들로 이제 흩뿌려지겠지. 그러게. 그러면 이제 그런 나머지 학교들에서 조금 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최상위권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수 있겠네. 그치, 이게 입시라는 게 위쪽에서 만약에 뭔가 흐름이 있거나 바뀌거나 하면 이 밑에가 연쇄적으로 자르륵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문과도 마찬가지일걸? 왜냐면은 문과 학생들 만약에 일반고 간다고 치자.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고를 가게 되면 어쨌든 1학년 때까지는 이과 애들이랑도 같이 경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연가고 생각하다가 의대 생각하면서 튼 친구들이랑 결국엔 1학년 때 내신 경쟁 같이 해야 돼. 문과라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웬만한 친구들은 대부분 다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받기는 받을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리하자면 올해 특히 영재학교 입시가 지금 변화가 되게 큰데 그러한 변화들이 어쨌든 간에 의대를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엄청나게 반갑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긴 했어.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 친구들 입장에서 이번 그 영재학교 의대 진학 제재 방안 자체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되게 하는 상황이긴 해. 그래도 뭐 4년 5년 고등학교 생활한다 생각하고 뭐 재수 삼수라도 난 각오하겠다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온 페널티들이 엄청나게 적용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 분명히 흩뿌려질 거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학년이 내려갈수록 조금 더 할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 진학하는 학생들도 계열 상관없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고 진짜 외고 정도나 영향을 안 받겠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재학교 진학을 뭔가 고민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친구들도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가 되겠다. 어쨌든 상당히 이거는 영향력 있는 발표인 거는 분명히 맞아. 물론 나머지 아까 세 개는 그냥 그렇고 성적표를 다르게 받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생기부 2 방식으로 이제 받게 된다는 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영향이 크긴 거는 맞지. 대비를 해야지. 교육을 잘 모르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때랑 지금 네 얘기랑 완전 반대야. 나는 학교에서 뭐 지원을 안 해주고 뭐 못 쓰게 하고 장학금 뱉어내고 이게 기숙사 더 큰 못하고 뭐 이런 거.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 되게 독서실 못 쓰고 뭐 이런 거. 되게 1차원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확실히 전문가가 생각하는 건 다른 포인트구나. 내 말 너 귀등으로 듣지 않았니? 아니야.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어. 그래.